앱스코호스트로 배우는 해외학술 데이터베이스, 검색부터 결과 활용까지라는 주제로 이 앱스코호스트를 통해서 어떻게 해외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지, 또 해외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떻게 검색하고 또 검색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데이터베이스는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아마 앱스코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앱스코는 학술 콘텐츠를 제공하는 제공사로 전 세계 다양한 대학, 기업, 연구소, 병원 등의 도서관을 통해 연구자들을 위한 퀄리티 높은 학술 정보를 제공하는 제공사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앱스코어에서는 450여 종의 주제 분야별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죠. 450여 종 중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상이하게 되는데요. 지금 앞에 예시로 제가 8가지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국내 많은 기관이 공통적으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8가지 예시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학문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아카데미 서치 얼티메이트라는 데이터베이스, 경영 경제에 특화되어 있는 피지니스, 종교 신학에 특화되어 있는 아틀라, 전자책 컬렉션도 있습니다. 전자책 컬렉션에서는 학술 전자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간호보건학에 특화되어 있는 시날 데이터베이스, 의생명학에 특화되어 있는 매들라인, 인문, 민속, 언어에 특화되어 있는 MLA, 그리고 교육학에 특화되어 있는 에듀케이션 소스까지 제가 예시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앱스코에서는 450여 종의 주제 분야별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소속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이북의 종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먼저 관심 있는 주제 분야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공유해 드린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450여 종의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아카데미 서치 얼티메이트라고 클릭을 하시면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인지, 어떤 저널들 또는 비저널 컨텐츠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우측에 보이시는 타이틀 리스트를 통해 이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어떤 타이틀들의 원문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 원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공이 되는지, 딜레이가 있는지, 피어 리뷰된 저널인지 여부 등과 같은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해 주실 사항은 아카데미 서치라는 공통된 데이터베이스라도 엘리트, 프라이머, 컴플리트, 얼티메이트 버전에 따라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종수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전에 따라서 이용하실 수 있는 종수 꼭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교육에서 편의상 가장 상위 버전인 얼티메이트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예정이지만 기관에 따라 컴플리트나 프라이머나 엘리트를 구독하고 있을 경우에도 이용하실 수 있는 원문의 종수 또는 검색되는 세균의 수가 약간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동일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450여 종의 주제 분야별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모두 앱스코에서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기관에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던지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든지 동일하게 모두 이 앱스코 호스트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교육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50여 종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통된 인터페이스 또는 플랫폼을 앱스코 호스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교육 제목이 앱스코 호스트를 이용한 검색 및 검색 결과 활용 방법이죠. 그래서 이 앱스코 호스트 인터페이스에서 검색을 하고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앱스코 호스트 인터페이스가 작년에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업데이트가 되면서 보다 더 직관적인 메뉴 구성과 최적화된 UI로 한 단계 진화가 되었으며 이 앱스코스트라는 플랫폼은 온라인 연구 플랫폼으로서 양질의 데이터베이스와 검색 기능을 갖춰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고 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앱스코어에서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모두 공통된 하나의 인터페이스, 앱스코 호스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실습을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분들도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접속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접속 방법은 기관마다 약간은 상이합니다. 이유는 즉슨 기관마다 도서관 홈페이지 구성 메뉴가 다르고 또 메뉴 명칭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해당 방법으로 한번 잘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도서관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셨다면 간혹 로그인을 안 하셔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교외에 계신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하시고 로그인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도서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상단 메뉴가 보이시는데요. 그 상단 메뉴에서 자료 탐색, 검색, 탐색과 같은 메뉴를 찾아서 클릭하시면 하위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하위 메뉴에서 전자자료, 학술 TV, 이저널 등과 같이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메뉴를 찾아서 클릭하신 후에 앱스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시거나 또는 리스트에서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접속이 완료됩니다. 자, 그럼 먼저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하시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상단 메뉴에서 하이 메뉴 중에서 학술 DB나 전자자료를 찾아서 클릭해 주신 다음 또는 경우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라고 명칭을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기관에 따라서 국내, 국외로 구분을 하거나 또는 전체 합쳐서 리스트로 제공을 하거나 알파벳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거나 또는 검색창을 제공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당 리스트에서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데이터베이스를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다만 기관에 따라서 구독하고 있는지 여부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 전공 분야 또는 관심 분야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명칭을 찾아서 클릭해 주시거나 또는 공통적으로 아카데믹, 비즈니스, 에듀케이션 이 세 가지 데이터베이스는 많은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데이터베이스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접속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혹시 접속 방법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를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소속되어 있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잘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선착순 두 분만 채팅창에 기관명 남겨주시면 함께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들 잘 접속하셨을까요? 어떤 데이터베이스든 상관없습니다.
앱스코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한 가지를 선택해서 접속을 해주신 다음에 제가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여러분들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확인하고 또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 소개해드린 방법대로 접속까지 완료하셨다면 해당 인터페이스에서 검색 및 검색 결과 활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이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진행되는 내용을 하나하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처음 화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접속을 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게 될 텐데요. 아마 기관에 따라서 색상이 다르거나 또는 로고가 약간은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새롭게 인터페이스가 업데이트되면서 이전보다 더 직관적인 메뉴 구성과 최적화된 UI로 한 단계 진화된 모습을 혹시 재작년에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이렇게 눈치를 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대학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A라는 대학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아카데믹 서치 얼티메이트를 선택해서 접속하셨다. 그럴 경우 검색 옆에 아카데믹 서치 얼티메이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실제 화면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아카데믹 서치 얼티메이트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서 접속하셨다. 그럴 경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검색창 옆에 아카데믹 서치 얼티메이트라는 데이터베이스 명칭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해당 부분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앱스코 제공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모두 나타나게 되며 여기서 나타나는 데이터베이스는 모두 하나의 공통된 이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도서관에서는 어떤 앱스코 제공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선택해서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한 번에 검색하고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전 학문 분야를 선택해서 들어왔지만 나는 경영 경제를 전공하고 있고 비즈니스 관련된 자료를 찾고 있다. 그럴 경우 전 주제 분야 또는 경영 경제 특화되어 있는 비즈니스 소스까지 선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나는 교육학 전공자다. 그러면 교육학, 에듀케이션 소스 또는 경우에 따라 심리학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는 기관일 경우에는 APA 피지 아티클스라는 심리학 관련 데이터베이스도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간호학인 신할 또는 커뮤니케이션인 커뮤니케이션 또는 경영학인 인콜릿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에 따라서 선택하신 다음에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아카데미 설치, 비즈니스 소스, 에듀케이션 소스, 그리고 시나리라는 데이터베이스까지 선택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인 화면 중앙에는 기본 검색창이 제공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탐색하실 때 하나의 키워드로 기본 검색을 통해서 자료를 검색해 보실 것 같은데요. 실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검색창에 예를 들어 나는 학술 자료를 찾고 있는데 AI 관련된 자료를 찾고 싶다. 그럴 경우 아마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된 자료를 찾으실 때는 인공지능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인공지능 관련된 자료가 모두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지금 보시면 지금 총 4가지 데이터베이스가 선택되어 있지만 211건의 조금 적은 검색 결과 나타나게 됩니다. 이유는 즉슨 지금 보시는 앱스코 제공 데이터베이스는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검색하셨을 때는 적은 수의 한국어 자료가 하지만 반대로 영어로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검색했을 때는 보다 더 많은 73만 5천 건 정도의 검색 결과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여러분들 국내 학술 자료를 찾으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다른 데이터베이스도 이미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앱스코 제공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해외 학술 자료를 찾으실 때 조금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영어로 검색했을 때 보다 더 적합한 검색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한 결과 73만 5천 건 정도의 검색 결과가 총 4가지 데이터베이스에서 Artificial Intelligence 관련하여 검색 결과가 쭉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검색 결과를 살펴보시면 제목 또는 초록 또는 주제어에 관련 매칭된 키워드가 나타나게 되며 또는 제목을 클릭했을 때 나타나는 이 상세 설명, 상세 정보 내에서도 이 관련된 키워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관련성이 높은 순서대로 결과가 제공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본 검색을 수행하였는데 지금 우리가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검색했을 때 73만 건 정도가 나타났죠. 그 73만 건 자료를 하나하나 다 읽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는 필터링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 하단에 보시면 검색 결과를 필터링할 수 있는 필터가 제공이 되는데요. 실제 화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가장 우측에 있는 자료 유형 필터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해당 필터를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앱스코 제공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저널뿐만 아니라 매거진, 업계 출판물, 뉴스, 보고서, 회의 자료 등과 같은 다양한 자료 유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논문만 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학술 저널을, 나는 매거진 자료용만 살펴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매거진 또는 경우에 따라 보고서 자료만 찾으실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보고서로 선택하시고 적용을 눌러주신 상태에서 검색 결과를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실습에서는 학술 저널을 선택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만 건에서 학술 저널로 필터링한 결과 46만 9천 건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할 수 있는 부분은 날짜를 필터링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검색 결과는 색인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모든 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전에 출판된 결과물도 몇십 년 전에 출판된 결과도 함께 결과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학술 자료는 최신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자료를 찾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내용이 잘 담겨 있는 자료다. 근데 2005년에 출판이 되었다. 그럴 경우에 사실 그 자료를 인용해서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과제 또는 논문을 작성하기에는 적합하다고 보기 조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추천드리는 필터가 최근 5년 이내 출판된 결과를 살펴보시는 필터를 추천드리고요. 최근 5년 이내 출판된 결과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시면서 해당 자료가 또 어떤 자료들을 참고했는지 참고문헌을 살펴보시면서 타고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자료를 찾으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 특정 범위 내에 출판된 결과를 찾고 싶으실 때는 날짜 범위, 해당 필터에서 날짜 범위를 클릭하시고 연월을 입력하신 다음에 해당 범위 내에 출판된 결과만도 빠르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를 쭉 살펴보시면 또 여러분들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버전에 따라서 또는 데이터베이스 종류에 따라서 색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원문을 많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중에서 사실 이 결과는 원문을 제공하지 않는 색인만 검색된 결과도 함께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 나는 원문을 제공하는 결과만 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전문 풀 텍스트 필터를 클릭해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검색창 검색 결과 하단에 원문을 제공하는 검색 결과만 여러분들이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나는 학술 저널을 살펴보고 있는데 피어 리뷰를 거친 저널만 살펴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앱스코에서는 피어 리뷰 필터를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술적 심사 피어 리뷰 필터를 클릭해 주시면 저널 중에서도
피어 리뷰를 거친 저널의 검색 결과만 살펴볼 수 있으며 지금 14만 4천 건 정도의 검색 결과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모든 필터를 클릭하시면 지금 우리가 이미 4개의 필터를 세팅을 했죠. 학술 전화만 볼 것이다. 최근 5년. 그리고 전문의 풀텍스트를 제공하는 결과, 그리고 피어 리뷰된 학술 전화를 살펴보고 싶다. 이렇게 4가지 필터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미 선택한 필터는 선택한 제한 항목 아래 나타나게 되며 X 버튼을 클릭하시면 손쉽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하단으로 쭉 살펴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필터링을 적용하실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필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다중 선택해서 검색을 하셨다. 그럴 경우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 모든 필터의 데이터베이스 필터에서 예를 들어 나는 14만 4천 건 중에서 비즈니스 소스에서 제공되는 검색 결과만 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 해당 필터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적용을 눌러주시면 4가지 데이터베이스 중 비즈니스 소스 얼티메이트에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관련하여 내가 적용한 필터까지 적용된 검색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명칭 괄호 안에 나타나는 수치는 총 검색 결과 중 해당 필터를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검색 결과 수치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필터는 주제 필터입니다. 이 주제 필터는 내가 검색한 키워드 관련해서 나타난 검색 결과에서 어떤 키워드들이 또 주제어로 많이 활용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연구 동향을 파악하시거나 또는 세부적인 주제를 함께 검색할 수 있는 유용한 필터인데요. 예를 들어 나는 광범위하게 AI 인공지능 관련해서 과제 또는 논문을 작성하고 싶다. 그럴 경우 Artificial Intelligence 관련해서 검색을 하고 최근 연구자들은 AI 관련해서 어떤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뭐 제목이나 초록이나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주제어를 통해 확인을 하실 수도 있지만 해당 필터에서 주제를 클릭하시면 머신러닝이라는 키워드가 연구의 결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 챗GPT나 또는 디지털 테크놀로지 또는 딥러닝과 같은 키워드가 많이 나타나고 있구나. 또는 에듀케이셔널 테크놀로지 같은 키워드가 또 많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면서 최근에는 AI 관련해서 챗GPT나 뭐 딥러닝, 머신러닝 연구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교육학적인 기술 또는 교육 방법 또는 학습과 같은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구나. 또는 디지털 리터러시와 같은 키워드도 함께 연구가 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살펴보시면서 연구 동향도 파악하시고 또는 경우에 따라 해당 키워드까지 업데이트 하신 상태에서 Artificial Intelligence와 디지털 리터러시가 함께 포함된 510건의 검색 결과를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판물 출판사는 다양한 출판물 그리고 다양한 출판사에서 제공되는 검색 결과 중 예를 들어 나는 TNF에서 제공되는 검색 결과만 보고 싶다. 또는 세이지에서 제공되는 검색 결과만 보고 싶다. 하시는 것처럼 원하시는 출판사나 출판물 필터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언어 필터도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14만 4천 건에서 영어로 된 자료가 12만 건, 중국어가 3천 건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한국어와 영어로 된 자료만 살펴보고 싶다. 이럴 경우 언어 필터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적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 연령이나 성별 또는 지역 필터와 같은 세부적인 부분들, 산업 분류 코드와 같은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필터를 선택하시면서 보다 더 빠르게 내가 살펴보고자 하는 자료를 필터링 하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이시는 검색 결과 정렬 도구를 통해서 최대 10개까지, 다 50개까지 결과를 확장하여 한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검색 결과를 일자순으로도 정렬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기본 검색을 통해서 자료 탐색하는 방법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사실 상세 검색을 활용하면 보다 더 많은 자료를 적합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상세 검색은 검색창 우측 상단에 나타나는 상세 검색을 클릭하시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세 검색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세 검색을 이용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3개의 검색 필드가 제공되며 아래에 행 추가를 누르시면 최대 12개까지 검색 필드 추가가 가능합니다. 이 말은 즉슨 기본 검색에서 하나의 검색창을 통해서 검색했던 것과 달리 상세 검색에서는 최대 12개까지 다양한 검색 필드를 추가하면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조합해서 검색을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우측에서 필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검색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필드를 대상으로 검색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실제 화면에서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나는 제목에서만 AI 관련된 자료를 찾고 싶다. 또는 나는 특정 저자, 예를 들어 엠버라는 저자의 논문을 찾고 있다. 그럴 경우에 저자로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주제어 또는 초록에 나는 소셜미디어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검색 필드를 제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검색은 검색을 수행한 후에 검색창 하단에서 필터를 적용했던 반면 상세 검색에서는 하단에서 미리 필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살펴보시면 필터에 내가 적용할 수 있는 필터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신 상태에서는 데이터베이스마다 적용할 수 있는 필터가 상이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소스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필터, 에듀케이션 소스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필터 또는 시나리나 아카데미 서치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필터가 다르게 제공되고 있다는 점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세 검색에서는 2개 이상의 검색창을 사용할 경우에는 왼쪽에 보이시는 and, or, not 불련 연산자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수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 연산자 개념에 대해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련 연산자는 검색의 기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검색하는 키워드들 간의 관계를 정의시켜주는 대표적인 논리 연산자입니다.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효과적인 검색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연산자를 조합하는 방법에 따라 검색 결과를 늘려나갈 수도 반대로 줄여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nd, or, not 총 3가지 연산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nd부터 살펴보면 and는 검색 범위를 좁히는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교집합 부분에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and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예시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나는 소셜미디어와 우울 관련된 자료를 찾고 있다. 그럴 경우 아마 and or not 불련 연산자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소셜미디어나 또는 우울을 검색한 다음 소셜미디어라고 검색했을 때는 우울 관련된 자료를 찾으시거나 또는 우울로 검색했을 때는 소셜미디어 관련된 자료를 또 한번 찾아보셔야겠죠. 하지만 and 연산자를 사용해서 검색을 하게 되시면 소셜미디어 and 디프레션이라고 검색했을 때는 이 소셜미디어라는 키워드와 디프레션이라는 키워드 2개의 키워드가 모두 포함된 교집합된 검색 결과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5월은 and와 반대로 검색 범위를 넓히는 방법이고요. 2개의 검색어 중 최소 1개 이상 포함된 검색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nd 연산자는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주제 관련된 핵심 키워드, 꼭 포함되어야 하는 키워드를 and 연산자를 이용해 검색을 하고요. or 연산자는 보통 동의어, 유의어를 검색할 때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소셜미디어 관련된 자료를 찾고 있는데 어떤 저자는 소셜미디어, 어떤 저자는 SNS, 어떤 저자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와 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까지 함께 검색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5월 연산자를 활용해 주시면 내가 나의 5월 연산자를 활용해서 나열한 키워드들 중 최소 1개 이상 포함된 검색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낮 연산자는 검색 범위를 좁히는 방법이지만 지금 그림을 보시면 한 가지 키워드는 포함하되 다른 키워드는 제외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소셜미디어 낮 유튜브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소셜미디어가 포함된 검색 결과 중 유튜브가 포함된 검색 결과는 제외한 상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and or not 불련 연산자 여러분들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서 상세 검색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를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새롭게 도입된 자연어 검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AI 도구가 굉장히 핫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여러분들도 AI 기능 한 번쯤은 활용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키워드로 검색해서 자료를 살펴보거나 또는 and or나 불련 연산자를 조합해서 AI에게 검색을 하지 않죠. 저 같은 경우에도 AI를 활용할 때 뭐뭐뭐에 대해서 찾아줘와 같이 내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문장을 통해서 질문 형태로 검색을 하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에서도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문장 질문 형태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 바로 자연어 검색 기능입니다. 자연어 검색 기능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검색창 하단에 해당 토글을 활성화해 주신 상태에서 검색을 수행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기관에 따라서 해당 기능을 비활성화해둔 기관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아이콘이 보이지 않는다. 그럴 경우 도서관 담당 사서 선생님에게 이 기능 활용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관에 따라서 디폴트로 제너 검색이 활성화가 되어 있거나 또는 디폴트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활성화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 주실 부분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키워드 검색을 하게 되시면 내가 생각했던 키워드 검색 결과보다 적합하게 나타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키워드 검색이나 불련 연산자를 활용해서 검색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꼭 해당 토글을 보시는 것처럼 비활성화한 상태에서 검색을 수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연어 검색을 활성화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탐색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질문 또는 문장 형태로 AI한테 질문하듯이 검색을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인공지능 연구 분야의 최근 연구 동향 관련된 자료를 찾아줘라고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AI가 자동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검색 쿼리를 만들어주고요. 그 쿼리를 바탕으로 적합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의 인공지능 잘 나타나고 있고요. 연구, 리서치, 그리고 최근, recent 이러한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적합한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AI가 이 질문을 어떻게 쿼리를 만들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체화된 질의를 표시합니다를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방금 학습했었던 or, and 연산자 이용해서 키워드를 나열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AI가 자동으로 검색 쿼리를 만들어서 질문을 생성해서 적합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복잡한 주제 또는 다양한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검색 결과를 살펴보고 싶은데 불련 연산자나 키워드를 검색해서 검색하는 게 조금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럴 경우에는 빠르게 자연어 검색 기능을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들 검색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주의해 주실 사항은 자연어로 검색하실 때 팁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한국어로 검색을 하게 되면 한국어 쿼리와 영어 쿼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어와 영어
두 가지를 모두 작성해서 검색을 수행해주는 반면 영어로 질문했을 때는 영어 쿼리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검색 결과를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결과 하단에 보시면 이용 가능한 옵션을 통해 원문을 이용하시거나 또는 기관에 따라서 인용 수치도 표기를 해주는 기관도 있습니다. 또는 추천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는 기관도 있을 수 있고요. 논문 결과에 따라서 AI가 요약해주는 AI 인사이트 생성도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해드린 모든 기능은 기관 설정에 따라서 약간은 다를 수 있고 특히 원문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버전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원문 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원문을 이용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원문을 이용할 수 없는 색인 검색 결과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용 수치는 기관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있는 기관도 있고 아닌 기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최근에 출판된 논문은 당연히 아직 인용이 덜 되었겠죠. 그래서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전체 모든 결과에 인용됨이 보이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해당 기능을 비활성화해 놓은 상태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컨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AI 인사이트 생성은 AI가 실제 원문, 풀텍스트를 참고해서 2개에서 5개 정도로 핵심 내용을 요약해주는 기능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검색 결과를 살펴보시면서 원문을 읽을지 말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이 논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빠르게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실제 원문을 읽는 시간을 줄여주면서 논문 선택하는 과정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검색 결과 우측에는 보시는 것처럼 2개의 아이콘이 나타나고요. 가장 앞에 보이시는 아이콘은 북마크, 항목에 저장하는 기능으로 여러분들 SNS의 좋아요와 비슷한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개인화된 옵션, 북마크와 프로젝트 기능은 우측에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마이 앱스코 개인 계정 생성 후 로그인 해주셔야지 이용이 가능하며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시면 마이 페이지 북마크됨에 저장이 되며 로그인 해주신 상태에서 저장을 해주셔야지 영구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인용, 프로젝트 추가, 공유, 다운로드가 나타납니다. 인용은 인용 사항을 텍스트 또는 서지 관리 도구 형식으로 반출할 수 있는 기능이며 실제 화면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인용을 클릭해 주시면 원하시는 스타일을 선택해서 해당 스타일에 맞게 변경된 텍스트를 복사하시고 붙여넣기 하시면서 손쉽게 참고문헌 작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용정보 내보내기 탭에서는 엔드노트나 레프웍스와 같은 서지관리 도구 형식으로도 반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추가도 마찬가지로 이 인터페이스 내에 나만의 폴더를 만들어서 해당 폴더에 관련된 항목을 추가하고 영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 마찬가지로 마이페이지 프로젝트 내에 저장이 되며 마이앱스코 개인 계정 생성 후 로그인을 해주셔야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유는 해당 항목에 대한 링크를 드라이브 또는 이메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며 이메일은 2개 이상의 이메일로 한 번에 전송이 가능하며 대체적으로 팀 프로젝트를 하고 계실 때 동료 연구자들에게 공유를 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원문도 첨부 파일로 포함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메일로 전송했을 때 표시되는 방식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간략한 서지 정보를 보낼 것인지 상세한 서지 정보를 보낼 것인지 또는 인형 스타일은 어떤 부분으로 보낼 것인지도 선택이 가능하고 초록 포함도 선택해서 전송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운로드는 원문,
PDF 또는 온라인 전문 또는 메타데이터를 원하시는 형식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방금 소개해드린 기능은 개별 항목 우측에서 하나하나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왼쪽에 보이시는 체크박스 선택을 통해서 최대 50개 항목까지 한 번에 메타데이터를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하시거나 공유하시거나 인용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 주실 사항은 원문은 원문을 제공하는 검색 결과에 한해서 개별 결과 우측 상단에서 다운로드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최대 50개 항목까지 다중 선택한 상태에서는 메타데이터만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들과 약 한 40분 정도 시간 동안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본 교육 내용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를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검색한 저널이 SCI 또는 어떤 등급의 저널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앱스코 데이터베이스와 또 디스커버리 서비스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도서관을 통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모든 필터에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디스커버리 서비스라는 전자자료 통합 검색에서는 색인에 따라서 등급 저널, 예를 들어 뭐 SSCI인지 SCI인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필터가 제공이 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제가 제공이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도 채팅창 또는 Q&A를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쉽게도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제공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들 아마 기관에서 또 이 등급 전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웹 오브 사이언스나 또 스코퍼스와 같은 부분을 구독하고 계실 텐데요. 그럴 경우에 상세 정보로 들어오셔서 어, ISSN을 복사하셔서 웹 오브 사이언스나 스코퍼스에서 ISSN으로 검색하신 다음에 해당 저널이 등재되어 있는지 어디에 등재되어 있는 저널인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저널명 MIS 커틀리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